1월 22일 부동산 하락거래 업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에서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지금 이렇게 부동산에 매매 물건이 되게 많아요. 급급매가 특히 많죠. 잠실 5단지 이거 뭐 로또인 것처럼 그 작년, 재작년에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잖아요. 이게 재건축하면은 뭐 엄청나다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상황은 제발 우리 아파트 좀 사주세요. 금융위기 때보다 집 팔기 힘들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또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역대 최저가 거래가 없어요, 아예. 왜냐면은 거래가 없는 거를 처음에는 부동산 유튜버들은 그 대출이 어려워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부 규제 탓을 했었는데, 실제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실제 사실은 매도하려는 사람과 매수하려는 사람 간에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안 팔리는 건데, 그거를 뭐 대출을 막아서 이렇다 이렇게 어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그 부동산 유튜버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떠들었었죠. 지금 상황은 현재 그 매매 물건이 어느 아파트든지 매매 전세가 다 많아요. 지금은. 다음 뉴스 볼게요. 그 비트코인을 여러 개 이제 묶어서 ETF 상품을 만들었는데, 삼성 자산운용에서 이 홍콩에다가 상장을 했더라고요. 삼성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 근데 이게 국내에서도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면은 이게 ETF가 나오기 어려웠겠죠. 근데 뭐 실체는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그냥 거품 이렇게만 보기에는, 저도 뭐 이게 거품이 있다 없다 이건 말하기 좀 어려운데, 거품이 끼기 전에, 거품이 원래 있는 건데 거품이 훨씬 더 커지기 전에 들어가는 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거 한번 저는 더 비트코인 가지고 큰 거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실 뉴스는 둔촌주공 아파트 계약률 깜깜이 논란. 둔촌주공 아파트가 이게 어떻게든 팔아먹으려고 국가에서까지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 이 뭐냐, 둔촌주공 이게 몇 세대 계약됐는지 이거를 아무 공개 안 해요. 대만 이제 뭐 입소문 가지고 전용 5구 전용 84는 70% 팔렸다. 근데 나머지는 별로 안 팔렸. 나머지는 좀 미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제 생각에는 한 50% 전체 계약률이 50%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소형 같은 경우에 2, 30% 미만일 가능성도 높아요. 특히 소형이라고 말하면 여기는 3구, 4구가 진짜 소형이에요. 굉장히 작은 평수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더라고요. 근데 뭐 시공사 조합 계약률 미공개 방침 의무사항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 무순위에서도 안 팔리고 할인 분양 가능성도 제가 볼 땐 있어 보입니다. 다른 뉴스 보게요. 계약률 알릴 의무 없다는 둔촌주공 미분양된 피해 입주자목.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현재 부동산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 청약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 그거 청약하기에도 가격도 너무 비싸요. 왜냐면 지금까지 지연된 공사비를 일반 분양 세대수가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한다는 거는 여기 조합원들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다른 뉴스 볼게요. 계약하면 3천만 원 미분양 털어내기 안가님. 그러니까 이 미분양 사태가 전국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아파트 미분양이 있습니다. 이게 분양을 받으면 돈을 이제 페이백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거가 자체가, 그러니까 분양가가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사실 이 분양가란 것 같으면 건설비가 올라서 뭐 분양가가 오른다 하는데, 건설비 전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요. 아무리 올라도 그게 집값을 밀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고, 땅값에 대한 산정을 너무 높게 해서 그래요. 땅값을 얘네들이 어떻게 이득을 많이 보는 거죠. 다음 뉴스 볼게요. 세금 털어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하겠다고요? 이게 지금 현재 세금을 털어가지고 미분양을 사줘서 부동산 경기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정부의 이제 계획이 있어요. 너무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싫다 이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게 미분양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일단 최우선은 아파트가 아니더라고요. 얘네들이 먼저 그 매입할 때 아파트를 사줘서 이제 이게 부동산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사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 최우선 그 매입 그 대상이고 아파트 매입 비중은 10%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공 임대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세대 다가구 뭐 제 생각할 때 빌라 이런 걸 사는 게 아닌가. 이게 미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런 그거는 한번 안 팔리면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오늘 하락률이 큰 아파트 5개 골라봤어요. 첫 번째 보실 아파트가 분당 정자동에 있는 한솔 2단지 LG 아파트예요. 이거는 598세대짜리 아파트인데요. 주차가 1.57대더라고요.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치고 굉장히 주차 대수가 높아요. 이게 대형 아파트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볼 땐 옛날에 지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아파트네요. 왜냐면 여기 용적률은 좀 높긴 한데 건폐율도 낮고 또 대형 평수끼리만 있어가지고 여기 좀 민도가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좀 살기 좋아 보입니다. 입지 자체도 뭐 뒤에 뭐 여기 산이 있는 언덕이나 산 같은 게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가 2021년 8월 어디든지 다 2021년 7, 8월 정도 이때가 거의 꼭지였더라고요. 이게 16억 3천까지 갔던 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양도세 중과 여기가 그 최고 세율에다 20% 더하는 당시의 세율이었는데 그때 어쨌든 어떤 공제도 못 받아요. 대신 하지만 그 세력 입장에서는 이때가 제일 매도하기 좋았던 시기고 1주택자들도 이때는 내가 볼 땐 팔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부르면 팔리는 가격이 높여도 팔리는 가격이 상황이라서. 근데 여기가 되게 한 6억 정도 했던 아파트예요. 6억 정도. 2016년도에 6억 정도 했던 아파트가 16억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10억이 올랐죠. 10억이 오르고 지금 현재 다시 6억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락이 여긴 좀 비교적 좀 뭐랄까요? 좀 빠르게 원래 자리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60제곱미터짜리면은 1평, 52평짜리 아파트인데 52평짜리가 10억 5천까지 빠졌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층수도 로얄층이 10층이에요. 10층. 근데 많이 빠졌다. 여기가 좀 여기 근데 여기 학군도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가까이 있네요. 한솔초, 한솔고 뭐 중학교도 여기 여기 뭐 내정중이 제일 가까우니까 내정중 배정받으면 여기 학군지네요. 학군지. 이런 아파트가 많이 빠졌네요. 다음 알아볼 아파트는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 위례 쪽은 제 생각할 때 여기는 새 아파트라는 것 때문에 좀 그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여기는 위례는 좀 메리트는 좀 떨어져요. 왜냐면 분당 정자동보다 뭐 주변에 일자리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새 아파트란 장점은 있지만 좀 뭐랄까요 학군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아까 정자동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고 용적률은 179네요. 여기 7년 된 아파트인데 주차는 좋아요. 1.68대. 근데 여기도 좋은 게 뭐냐면 아까 분당 정자동도 마찬가지로 대형 평수 위주로 구성된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넉넉하고 이게 18억 2천까지 갔던 아파트인데 지금은 11억 7천 131제곱이면요 이게 3.3 하면은 전용 131이 전용이 이게 100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용 9평이라고 하는 전용 84보다 굉장히 살기가 쾌적합니다. 이런 평수대가. 근데 여기도 지금 하락 추세가 안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좀 더 이게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가 뭐 옆에 골프장이 있나 봅니다. 이게 17, 18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뭐 살긴 좋을 것 같네요. 굉장히 성남 컨트리 클럽, 성남 뭐 GC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음 아파트 보겠습니다. 현대 67차 이게 압구정 현대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엄청 이제
여기는 뭐 양극화 때문에 계속 오를 거다. 뭐 다른 아파트 떨어져도 안 떨어진다. 여기는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아파트인데 여기가 1288세대짜리 아파트예요. 주차는 여기는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매매가 66건 올라와 있고 전세가 194건, 월세 62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엄청 많아요. 이게 물건이 지금 팔려는 사람들이. 그리고 전세도 물건도 많아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가요. 떨어지는 시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여긴 근데 원래 좀 비쌌어요. 원래가 거품 끼기 전에도 23억 했던 아파트인데 공급 면적 170이니까 여기가 50 52평 이 정도 되는데 이 전용률이 좋네요. 근데 이게 52평짜리 아파트가 22억에서 58억까지 갔던 게 지금은 45억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번에 최고점 대비 13억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뭐 입지는 뭐 다들 선호하는 입지입니다. 근데 좀 하락폭이 크네요. 다음 아파트 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예요. 여긴 57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용적률이 182, 그 다음에 건폐율이 17%. 근데 여기는 주변에 재건축이 안 된 아파트가 많은 것 같은데 같이 묶어서 재건축을 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현재 보면은 6억 정도 하던 아파트를 5, 6년 만에 5년 만에 18억, 12억이 올랐다가 지금은 5억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대수에 비해서 좀 여기도 매매 전세가 많아요. 매매 50건, 전세 48건, 월세 13건. 여기는 근데 오래된 아파트인데 37년 됐는데 여기는 재건축이 쉽사리 이뤄질 것 같진 않아요. 주차는 한 대 정도 꼴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상태고 용적률이 182나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돈 많이 내야 돼요. 조합원들이. 다음 아파트 보겠습니다. 다음 아파트는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 지금 매매가 247건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11억 하던 게 37억까지 갔다가 지금은 27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둔촌주공 사태에서 봤다시피 거품이 꺼졌다고 다들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한테 일반 분양했을 때 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물건을 던지는 겁니다. 여기는 뭐 알다시피 지금 다 재건축이 시작돼서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근데 지어지면 많이 좋은 자리인 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이게 일반 분양할 시점에 일반 분양이 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거는 미국 실질금리가 1.25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실질금리가 내려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 대차대조표에서 약간 특징적인 게 새로 나왔습니다. 연준 대차대조표가 어제까지 850이었거든요 여기가. 근데 848로 줄었어요. 이게 대차대조표가 축소가 일어나면서 미국 증시가 약간 좀 힘을 잃었지요. 위로 올라가는 힘이 여기에 이게서 횡보하는 기간 동안 증시가 보통 상승을 해요. 근데 이 횡보하는 기간이 지금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근데 여기 다시 축소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이렇게 축소할 때마다 급격히 축소하던 때가 이때거든요. 이게 7, 8, 9월 이때 이렇게 축소하고 다시 또 반등하고 여기 축소하는 기간에서는 생각보다 증시가 안 내렸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환율도 멀쩡했고 다시 또 대차대조 축소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 올해 연준이 침체 못 견디고 증시를 침체를 못 견디고 금리도 인하하고 양적 기축도 중단할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증시가 올라오는 건데 이거 QT를 지금 현재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어요. 연준이 페드가 이걸 꾸준하게 이렇게 지속해서 여기가 848인데 현재 이게 뭐 7 여기 밑에 2020년 여기 이 정도까지만 6조 달러까지만 줄이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지금 6조 달러까지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5, 6개월만 더 지속되면은 7조 달러 때까지 내려옵니다. 7조 달러 때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시장이 좀 더 유동성 부족을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포와 탐욕 지수는 현재 아직까지 53 그리드 중립으로 내려왔네요. 중립으로 내려왔고 중립으로 내려온 이유가 다시 또 이제 콜 베팅 했던 게 다시 또 풋 베팅이 좀 많아졌고 뭐 그런 거죠. 지금 현재 빅스 지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근데 앞으로 이 상황은 그 얘네들 그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최대한의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혼동을 줘야 돼요. 한쪽으로 이게 그 쏠린 상태,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요, 그 하락 배팅 했던 애들도 떨어져 나가고 이제 상승 배팅으로 다시 또 전환했을 때 또 방심했을 때 또 증시를 하락시킬 거라 봅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일단 폐차 안 하고 그냥 타렵니다. 15살 넘는 차 늘어난 까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년 넘는 차가 300만 대가 우리나라에 있대요. 근데 전년 대비 20만 대 증가. 올해 고령차 더 늘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차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중고차를 살 수도 없어요. 왜냐면 중고차가 할부 금리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중고차가 작년에 침수차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강남에서 그렇게 많이 잠겼으니까 차가. 근데 국가 어떻게든 나라에서는 이게 제재를 할 거예요. 오래된 차들 끌고 다니지 못하게 뭐 환경 규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좀 일본처럼 뭐 검사비를 높인다든가 해서 어떻게든 새로운 차 판매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국가의 세수나 이런 게 확보되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취등록세 면제도 조만간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뉴스 보시겠지만 세수 전만 경고음 커진다. 이 세금 가지고 자꾸 친환경차라고 이제 이름 붙여가지고 전기차 지원해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세금이 나가죠. 근데 내년에는 확실하게 올해보다 세금이 덜 거칠 거예요. 법인세도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고 또한 그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도 안 되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 모두 다 세수 전망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 공시지가를 더 낮추기는 힘들 거예요. 집값이 떨어졌다 해도 공시지가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고 저녁 때 뵙겠습니다.